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공평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태어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생은 다 공평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50대야.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공평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잃는 것과 얻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이 차이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인생이 매우 공평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공평한 인생이라는 개념을 볼 때 그러면 무엇이 공평하냐? 이 인생을 누구나 다 인생에 관련되는 부분이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인생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 건강, 즉 내 몸이죠. 이건 건강과 직결돼요.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행복과 직결돼요.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성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에게 생성되고 내가 만들어진 이 성이 있어요. 이거는 섹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성,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의미관계든 가족 또는 신뢰관계가 됐든 또는 목적관계가 됐든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거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가치에 노력을 하면서 편안함을, 만족을 느끼는 게 바로 가치 추구입니다. 가치 추구는 어떤 방향에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치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결국은 자아실현을 한다. 우리가 이 자아심리 계층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여러분의 몸, 마음, 성, 인간관계, 가치가 과연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더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습관 자체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심리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생존 습관입니다. 생존 습관은 뭐냐?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거. 그래서 생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존이 어느 정도 이제 생존이 보장됐어. 그러고 나면은 자아실현을 이제 하거든요. 내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가치 추구를 하든 뭐를 하든 내 나름대로 원하는 이 자아 계층이 또 있어요. 자아 심리 계층이라고 얘기해요. 심리 계층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생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 몸과 마음과 성과 인간관계 가치를 생존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자아실현, 즉 내 생각에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또는 리더 심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다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 계층입니다. 자, 이 심리 계층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생존과 자아의 요 중간 단계에 안전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생존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자아 쪽으로 갔다가 안전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니까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생존 쪽에 가서 열심히 또 인생을 살고 또 내가 이제 생존이 보장이 됐어. 그렇게 되면 이제 자아 실현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요 안전 심리거든. 그래서 심리 계층 중에 생존 자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안전계층입니다. 이게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아실현 계층으로 이렇게 가는데 리더 계층하고 요 중간 지점에 이 자존 계층이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 계층을 만든 거는 그래야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심리 계층이라는 이 계층이란 말이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말인데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고 나쁨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왜? 이런 계층을 살더라도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내 몸은 건강하고 나의 성에 관련된 에너지는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이 안에서. 다만 이것을 나의 생존을 위해서 쓰느냐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타인들이 생존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내 몸과 마음과 성, 인간관계,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태어나면은 5개의 계층 중에 하나를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전계층이거든요. 저는 심리가 리더 계층이 아니에요. 심리가. 저는 안전심리계층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면 먹고 사는 쪽으로 제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먹고 사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고 또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자아실현, 제가 원했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아실현 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계층에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 안전을 떠나서 정말 자기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건 뭐냐? 이 가치 추구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연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과 자신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쓰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느 계층에서 자기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안 돼 있게 되면은 돈은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은 불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친구관계, 인간관계도 다 목적관계고 의미관계조차도 다 목적관계. 아이들도 다 목적관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흔히 뭐를 얘기하냐.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지들끼리는 혼맥관계, 인간관계를 막 다 애들 팔아먹는 거예요. 애들 파는 거야. 애들 인생 필요 없어요.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저도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돈이 없는 곳에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길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없는 집에 태어나서 왜 다른 사람들은 금수저인데 왜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흙조차도 아무튼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후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덕분에 내 몸 관리하는 거, 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성을 안전적으로 가는 거, 인간관계의 소중함이라든가 이 가치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생존해서 안전계층 이런 계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어디로 살아갔구나.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평온해지고 마음은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아는 사람들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야금야금 모이는 거 이게 인생이지 뭐 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멀었어. 좀 더 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생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전심리 계층을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을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계속 돌아봐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저는 이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동안 잘 왔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잘 해왔는지는 오늘이 결과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내가 이렇게 봤더니 오늘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럼 오늘부터 다시 내 인생을 재조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끊을 건 끊고 없앨 건 없애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관계 무너지면 이 사람 인생은 최하, 바닥이에요, 바닥. 최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심리적 빈곤, 즉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거, 먹고 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안전은 먹고 사는 것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 자아실현은, 자아계층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심리 계층은 떨어지잖아요. 우리 심리 계층이 리더 계층에서 망하면 생존 계층으로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리더 계층에서 자존 계층으로 떨어지면 요거 한 단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 단계 떨어지는 만큼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근데 리더 계층에서 자아 계층으로 내가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단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 고통은 두 배로 커집니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다가 리더 계층에서 안전 계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은 삶이 아닌 인생이 그냥 그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리더 계층에 있다 생존 계층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 계층 쪽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올라가는 거, 한 단계씩 올라가는 데는 한 세대가 필요해요. 한 세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할 때 저희 집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 집은 생존 계층에서 전 태어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생존 계층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간신히 안전 계층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 태어났어요? 안전 계층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노력하면은 자아실현 쪽, 자아계층으로 갈 거고, 안전계층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생존계층으로도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관련돼서 자전계층이다, 리더계층이 이렇게 있었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내 인생에 따라 달려지는 거니까.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는 데는 한 세대 이상이 걸립니다. 한 세대 이상이 걸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세대라 그러면 통상 30년을 얘기합니다. 한 세대 얘기하면 한 30년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우리 사회가 생존사회냐, 안전사회냐, 자아사회냐, 자존사회냐, 리더사회냐가 있거든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데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때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음 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러면서 생존해서 보릿고개 시절을 넘어서 간신히 이제 좀 자기 행복들, 나의 즐거움, 행복을 막 추구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축배를 들고 뭐 들고, 우리 이거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다가 한 방에 그냥 생존으로 딱 떨어지고 나면은 또다시 겪어야 돼요. 또다시. 한 세대, 두 세대가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뭐 베이비부머 세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들 어른들 세대예요.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생존해서 안전으로 높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잘못 인생을 산 거냐?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성과 인간관계와 가치를 나름대로 추구를 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거예요.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해서 안전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면 안전에서 생존으로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먼저 딱 찾고 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딱 보여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왜? 공평한 기회가 다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왜? 요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없으면 어때요? 한 명만 있으면 어때요? 10명이 있던, 한 명이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치가 많다, 적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으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함께 갈지 이런 걸 찾아가는 것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뭘 하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타인의 인생이 있거든. 타인의 인생과 딱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이건 이제부터는 공평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불공평한 인생을 살게 돼요. 타인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라. 일단은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한 인생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타인과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타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처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 내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조금만 모여도 힘들어져요. 안 힘들려 그러면 타인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거든요. 뭐 성은 자기한테 어떤 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살아요. 그냥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간관계도 의미관계, 가족관계, 신뢰관계, 목적관계인데 의미관계도 목적관계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요. 자기가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같이 좋죠. 왜? 풍요로움이니까. 밥 한 끼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느냐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느냐, 먹는 건 같아요. 그냥. 그러나 그 먹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거는 자기 기준이거든요. 근데 타인과 비교를 하니까 타인은 다 요렇게 먹는데, 타인은 다 밥해 먹는데 나는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있어. 그러면은 타인과 비교를 하는 순간 라면 끓여 먹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타인은 스테이크 먹을 때 나는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가지고 먹고 있고 이러면은 김치찌개 그렇게 맛없어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스테이크 먹어? 나는 저기야. 그래도 김치찌개가 맛있어. 좋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먹는 행복. 그래서 비교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뭐가?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욕구가 생깁니다. 욕구. 욕구는 스트레스 상처를 무조건 동반합니다. 내 뜻대로 가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생존이 불확실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안전 또는 이 자아를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남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노력해봐야 답 없어. 저 사람만큼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답이 없어. 그동안 살아왔고 뭐 할 때 실패를 해봤으니까 답이 안 생겨 라고 하면은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죽던가 아니면 너의 거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계층에 있는 사람들 거 콜라다 가져오고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 거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요. 한 단계만 넘어가도 이 사람이 뭔 짓 하는 걸 알아요. 대부분이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뺏겨요. 그래서 안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계층 또는 생존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해요. 피해를 당한다고요. 물론 요 자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뜯어먹어요. 그래서 요 자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계층, 자아계층, 자존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요.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가해를 해요. 생존계층, 리더계층, 자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계층, 리더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요. 그러다 범죄 안 저질러요. 피해 안 당해요. 이 사람들한테. 대체적으로 요 세 군데 있는 사람들한테 대체적으로 당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층 때문에 그래요. 한 세대가 걸려요. 한 세대 이상이. 우리나라가 매우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매우 위대한 이유가 뭐냐? 정말 대단해요. 왜? 딱 한 세대 만에 한 단계를 올리잖아요. 한 세대 만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로 태어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안은 자아계층이야. 우리 집안은 자아계층이야. 근데 엄청나게 떼부자인데 생존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돈 수백억씩 있고 이런데도 못 써요. 더 벌려고 그거 생존계층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심리계층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태어났어. 여기서 이렇게 태어난 순간,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번 내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냐, 잘못되고 잘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존계층은 생존계층의 행복, 안전계층의 행복, 자아행복, 그리고 자존의 행복, 리드의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꾸 가치에다가 연결을 하지 마세요. 가치는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하나의 요소.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인생 전부를 일단은 먼저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목표를 어디로? 안전한 쪽으로, 안전계층으로 갈 수 있는 내 목표를 두고 가면은 내 세대에서도 요거는 하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다음 세대에서 할 일이에요. 이걸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들만큼은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뭐하고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안전계층에서 자아계층으로 애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다른 애는 이렇게 되는데, 야 뉴스에 나오는 애는 얘는 막 이렇게 갔다? 그럼 그 아이 인생 다 날아요. 그 아이 인생은 설령 안전계층에 있다가도 안전계층에서 버티던가 아니면 생존계층으로 대부분 다 떨어져요. 대부분 그 아이를. 그래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래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생존계층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 사는데, 죽고 사는 데다가 모든 걸 다 맞춰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생존계층 돼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계층에 있는 사람이 생존계층에 있는 사람이랑 함께 가게 되면 무조건 생존계층으로 떨어져요. 이용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리더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이 어느 계층에 있느냐, 거기는 구성원들이 각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각자 개인에게도 맞춰지지만 조직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이 어느 목적에 맞춰져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지금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뭐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한 단계를 더 올라가기 위한 욕구,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밟고 올라가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경쟁하고 뭐 이런 그런 욕구는 결국은 파괴 욕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를.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게 왜 삽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제 1번이 나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산다? 내 인생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 인생 전부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한테 줬다.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다 사라지면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그 자체가 바로 타인의 인생을 비교하거나 또는 빌붙어서 살으려고 의존해서 살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기대고 싶고 너 힘드니까. 그러나 냉철하게 지금 현재 나를 보세요. 어차피 공평하니까. 공평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는 거는 뭐냐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한 세상으로 내가 나를 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는 30년 이상, 즉 한 세대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내가 한번 떨어지면 내 아이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 가정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쪽이 다 글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는 데는 한 세대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 그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내 발로는 이 현상을 떠나지 마라. 즉 죽지 마란 얘기예요. 자살하지 마란 얘기입니다. 왜? 아직 공평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공평한 인생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왜?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 잘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꾸댔게, 저는 이거를 웰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노인분들에게도 항상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 참 잘 살아왔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봅시다. 당신들 잘못 사는 인생 아니니까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참 그동안,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너무 간과하고 지나갔구나. 요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치료에 사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회복하는 데 초점 맞추세요. 단 하루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자꾸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타인과 계속 비교를 해요. 이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버리게 되는,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불공평한 인생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요. 대신 아이들도 따라 집어넣어요. 내가. 왜?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거든요.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자기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미 의미관계에서 목적관계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무너졌어. 내가 봐도 내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 타인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인간관계가 아무리 많다고, 섹스 아무리 쾌락을 즐긴다고 인생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강해지면은 어느 하나가 반드시 부족해지거나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해서 안전으로 갈 때 어디를 희생하는지, 어디를 희생시킵니까? 제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희생시켜야 돼요? 내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처자식을 희생시켜야 돼요. 처자식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이 계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너는 돈만 벌었지 할 줄 아는 게 뭐냐, 막 이렇게 가그러니까, 얘들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얘기가 어른 되고 나면은, 나이가 들고 나면 지금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모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생이, 잘 사는 이 인생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공격할 때 그런 말을 흔히 쓰거든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해준 거 엄청 많거든요. 뭘로 해주느냐? 무엇으로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 해요? 뺏겠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것들을 계속 뺏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아프게 만들면서 결국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타인의 인생을 비교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자기 인생을 없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은 살지 맙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누구나 공평합니다. 지금 오늘 힘들더라도 분명히 행복한 인생, 내가 정말 원했던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평한 인생으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